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일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끝내 2,000선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선으로 내려왔고 외국인이 2주 만에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원화 강세로 수주주가 급락하면서 주가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550 내주며 하락세를 이어갔죠. 중소형주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6월 증시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주 초반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연말적 성장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2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첫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발표된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연간 2% 물가 목표 달성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지표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본은행이 소비세율을 5%에서 8% 인상한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7%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당초 일본은행이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은 모든 품목이 다 과세 품목으로 전가됐을 경우에 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기간이 좀 경과돼서 가격에 반영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전가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제외한 실제 상승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일본이 올해 물가 목표는 2% 정도 증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탈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경기 전망이 여전히 좀 낙관적이지를 못하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생산 감소가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4월 소매 판매와 광공업 생산 지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악화하는 모습 보여주게 됐는데 이 역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무려 13.7%나 감소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기계, 기구 소매업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같은 소매업종의 실적들이 상당히 악화됐고요. 특히 4월 광공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마이너스 2.5%로 나타났습니다. 15개 주요 업종 중에서 12개 업종이 감소를 했고요. 또 가수요가 작년 말까지 빠르게 일어났던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계 쪽에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던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 지수로 근거를 해서 2분기 광공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6분기 만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생산 이상으로 재고 움직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4월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수요 감소가 의도하지 않았던 바인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생산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재고를 조금 쌓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번 주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기다리고 있죠. 지난 5월에 이어서 2주 만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지표들까지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변경시킬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5월 신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반동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일날 발표되는 4월 경기 동향 지수를 보면은 동행 지수는 그 110.7 그리고 선행 지수는 105.7로다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0엔에서 102엔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안전 통화인 엔화로의 그 매수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엔구에 대한 견제 발언이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편 국내 증시 다르게 일본 니케이 지수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까요?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그 박스권에서 아주 답답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방향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엔구 압력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연기금 개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특히 주가 수익률이 15배 이하고요. 이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미쓰비시 가스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석유 그리고 히다치 건설기계, 그 유니시스 같은 종목들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요일날 5월 그 중국의 제조 PMI가 3개월 연속 회복됨에 따라서 코마츠나 유니창, 종합상사 같은 중국물 테마주들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의 제조 PM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 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표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5월 제조 PMI가 50.8로 전달보다는 0.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제조업 경기는 이제 좀 완만하지만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지수를 구성하는 하이 지수를 보면은 상상과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 비중이 55%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다만 고용이라든지 원재료 재고 쪽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그 회복 속도가 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철도나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투자 사업들을 계속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투자은행들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PMI라든지 그 중국의 각종 선행 지표로 보면은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7.4%보다 조금 내려간 7.3%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 그 활동 예상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이내 경영자들이 느끼는 생산 활동에 대한 낙관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두 달 연속 3%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기 전망은 그렇게 썩 밝은 편은 못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요. 특히 경기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 기업들이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달에 비해서 0.2%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미니 부양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그 재고를 쌓게 한다든지 경영 활동과 관련된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제조업 경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성장률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편 상해 증시도 3주째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상해 증시 전망 들려주시죠.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든지 보험기금들이 좀 자금 집행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예전과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빠른 회복보다는 현재권에서 좀 밀고 당기는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 전환이라든지 환경과 같은,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테마주 쪽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도 중국에서는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죠. 각각 어떻게 나온지 전망 부탁드리고요. 국내 증시 미친 영향도 함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100대 도시의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부동산 지표들은 아무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락세가 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물가 지표는 상당히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주에 13일 날 발표되는 성장률 지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2분기의 성장률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제우스가 지난 금일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또 2천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조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우스 우리의 계획을 성취를 시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제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에서 맞고 난 다음에 제 이날 추천, 금요일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밀집된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급등을 앞두고 지금 폭풍 정자 같은 그런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오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익 실현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리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홀딩하신 전략. 그래서 지금 시초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갭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뉴스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5월 26일 날 장전부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26일. 하지만 이게 음봉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 지금 상단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는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저항 구간을 앞서서 두 번의 돌파 과정을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래서 오늘 좀 더 홀딩하시고 대신에 이익 실현 가격대 오면 1차적인 이익 실현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은 기업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보유하신 분들 오늘 장에서 1차적으로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대륙재단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쏠만 제가 그림을 조금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부터 한번 윤활유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윤활유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항상 엔진 오일이라든지, 강화첨가제 같은 곳에 많이 쓰는 그런 연료통인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림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림 이런 걸 보고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 관인데요. 그래서
분사형이라는 거죠. 분사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번 기억을, 세 번째 그림 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대륙제건 말고 승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있죠. 태양 같은 기업들, 같은 업종에 내에 있는데, 대륙제가 지금 점유율 한 2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등이 태양산업이고, 근데 왜 1등을 안 하고 지금 3등을 합니까? 지금 이유가 있죠. 자, 최근에 키워드랑 조금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대륙제관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제품이 나왔던데, 폭발 방지 부탄가스죠. 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정적인 문제, 안전이라는 키워드와 상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륙제관에 이번에 나왔던 그 신제품이겠구나. 그러면 그 매출과는 상관없이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부탄가스 수요라든지 아니면 에어로 조열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절적인 성수기도 다시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는 상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왜 이렇게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태양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태양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태양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그리고 승일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펼쳐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륙제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세 가지 업체들이 동종업종인데도 비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가고 있을까? 자, 거기 안에 숨겨진 우리가 베네핏 혜택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캠핑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시장 자체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 10%의 시장의 성장이 되는 기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28% 정도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캠핑 쪽이 늘어나면서 벌레를 죽이는 그런 에어로 졸관이 많이 팔릴 수 있구나. 그리고 부탄가스가 많이 팔릴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키워드는 잡혀졌죠. 자, 캠핑에 대한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놓여있구나. 안정적인 기업이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자체는 지금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자. 그런 말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하단에 이 자리, 마지막 이 자리 보면 5,900원, 5,800원인데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베팅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2차적인 지지선이 상당히 짧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지지가 동반되면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아니면 신규 매수를 통해서 꼭 수익을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5,850원 그 가격대를 좀 더 지켜주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제관 오늘도 한번 꼭 지켜보시고요. 지금 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 있는 시초가입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대륙제관 한번 관심 종목을 편입하셔서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대륙제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잠시 후 9시 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출발 상황부터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공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6월째 곧 개장이 됩니다. 먼저 동시효과 분위기 어떤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동시효과 썩 좋다라고 표현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데, 금요일에 좀 의외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좀 시원치 않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199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45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면서 소폭 1포인트 정도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신다면 일단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좀 한번 금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 2000포인트를 안착을 했죠. 그래서 좀 안정감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목요일도 잘 마감했는데 결국엔 이제 금요일에 다시 1%대 하락이 나오면서 2010포인트에 대한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5월이 좀 마감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월달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반등도 없었다. 기간 조정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61선, 21선이 계속 저항으로 맞으면서 결국엔 금요일에 또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수가 어떤 약세가 아니라 좀 반등의 모습을 띄우려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냐 매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신다면 종가상 보면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플러스인 것이지 장중에는 오후에 이제 매도로 반전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수급이 월 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 좀 체크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난 금요일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차 군단이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강세 예상 업종은 어디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이죠. 금요일날 좀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SK하이닉스, 호텔신라, NC소프트, CJ 대한통운,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강원랜드, KT, 아모레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두산중공업, 유한양행,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생활건강, 신한지주, 삼성화재, 현대산업, 고려아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LG,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은 대형 IT 종목들을 좀 담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특징보다는 일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도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기관 쪽이 좀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IT 쪽이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보시되 중소형주 쪽은 크게 이 특징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매수하는 모습, 기관도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중소형주 시장 쪽은 큰 특징보다는 종목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그런 종목들이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6월 2일 월요일 입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중국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다. 네, 코스피 한 199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려 하고 있고요. 일단은 5일선 2002포인트이기 때문에 5일선을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지난 금요일 하락폭이 한 70% 정도 되돌리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일단 오후장까지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 거의 뭐 하락도 아닌 상승도 아닌 그냥 보합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일선 정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에 끼어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여전히 베이시스가 강세,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시킬 수 있다. 지난주에도 비차익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미결제 약정 여전히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전히 좀 체크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원인가요? 뭐 하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20원대에서 여전히 매매 공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1017원까지, 그러니까 장 5분 만에 완전히 등락이 심했죠. 1017원 갔다가 1023원 갔다가 하는 모습을 띄었어요. 약간 분봉을 간단하게 본친다라면은, 이 라인 차트가 있네요. 일본 차트가 좀 보여준다라면은,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5분 만에 뭐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행보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1020원을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원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02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에 오히려 1020원을 안착하는 모습 다시 뛴다라면은 환율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다시금 2,00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더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0.9% 오른 14,777원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계산서 지표가 나왔죠.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1분기 자본 지출이 전년비 7.4%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9%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 2% 급락이어서 다시금 반등 나오며 0.4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5% 출발하면서 4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 1%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가 0.4%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기아차가 0.17%로 약보합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69%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도 다시금 10만원 회복하면서 0.1% 강보합이고요. LG화학도 0.9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난 금요일 4% 급등했는데 오늘은 0.6%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0.39% 약보합, CJ오쇼핑이 0.28%로 역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CJENM이 2%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0.6%로 강보합 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구호 연구원님. 네, 일단 대형주 쪽, 코스피 쪽 먼저 살펴드리면 가장 먼저 의료정밀,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철강, 금속, 운수창고, 통신, 그리고 의약품,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운수장비, 음식료, 기계, 금융 서비스, 화학, 유통증권, 많은 업종들이 일단은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의료정밀 쪽이 오늘 DI 종목이 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쪽은 대성에너지, 한국전력이 1%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점차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하고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철강금속 쪽은 현대 비엔지 스틸, 유니온 스틸, 신화실업, 포스코, 세아베스텍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 한솔 로지스틱, 대한항공, 이런 아시아나항공, 항공주하고 현대상선, 페노션, CJ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이
빨간불 보합권에서 강보합 또는 1% 정도 수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통신 일단 SK텔레콤만 조금 강하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파란불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의약품 쪽은 최근에 제약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데, 근화제약, 유한양행, 중해제약,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한솔테크닉스, 대덕GDS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와 금호전기, 삼성전자 역시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눈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두 종목은 좀 당분간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코스닥 쪽은 사실 대형주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비금속, 건설,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통신방송 서비스,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오락문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비금속 쪽은 이 동양시멘트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건설 쪽은 KT서브마린하고 뭐 삼일기업공사, L에너지, KT서브마린은 해저 터널과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이 특수건설도 그렇고요. 이 서해건설, 동신건설, 모멘텀이 있는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방송 서비스는 일단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또 오랜만에 좀 사물인터넷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좀 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주만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은 역시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유창 대표님, 수급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인들 한 15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기관들이 투심을 중심해서 또 한 6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프로그램 쪽은 이 차익 쪽보다는 이제 비차익이 좀 한 80%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에는 차익 쪽은 한 1,100억 정도, 오래간만에 1,0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비차익에서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업종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전기가스업 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중국 경기 지표도 좋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 철강 이쪽도 일단 매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경기 민감주들 흐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환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21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0원 80전과 1,021원 9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2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달러는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 통화들에 대한 반응 역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득과 5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호조를 보였고요. 반면에 4월 개인 소비와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달러에는 최근 급락한 미국 국채 금리가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2월 연동해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화는 엔화뿐만 아니라 호주 달러와 원화 등 일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약세를 보인 유로화가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성 반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로화 반등과 함께 호주 달러와 원화가 약세를 보임으로써 유로 크로스 포지션의 일부가 청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유로화 강세가 달러 원의 반등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달러 원은 최근 서울시장 마감 후에 여교의 시장과 이어지는 서울시장의 장중 동향에서 1,020원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당국의 강력한 실 개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가는 1,02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포지션 설정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조치들이 한 번에 동시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되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만을 발표할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식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보다 비둘기파지가 생명사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조치만의 시행으로 끝날 경우에는 유로화가 급반등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로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향후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경우는 유로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미 연준이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월간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고용지표에서 0%를 기록했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5월에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달러화가 주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관망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G3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돼 있죠. 외국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리버가 SK텔레콤 인수될 거란 기대감에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은 AK홀딩스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소식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일단 LG 관련된 종목들,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인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V 부분도 있었고요, 또 G3라고 하는 새로운 이 휴대폰, 스마트폰, 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신제품이 G3에 대한 호평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쪽으로의 창구가 좀 나오면서 외국계 쪽에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날 G3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좀 쏟아졌는데요. LG가 이 G3로 경쟁자보다 한 걸음 앞서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외신인 이 포브스에서 나왔고요. 이 1300만 화소 카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다, 빠르다, 그리고 이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낸다, 이런 호평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펙도 좋고 기능도 굉장히 좀 좋다. 이제는 좀 LG전자가 경쟁자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외신 쪽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LG전자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TV의 해상도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됐죠. 이 울트라 HD TV라고 하는 초고해상도 화질의 TV가 이제 앞으로는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두로 나가고 있는 한국, 그리고 그 안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TV 시장에서도 좀 LG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스마트폰은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었고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금 좀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고요.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이 가전 부분, 특히나 TV 부분 쪽에서도 다시금 좋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직전 고점이 75,000원을 계속 좀 돌파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다시 좀 상승을 가동한다고 하면 75,000원대에 대한 안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아이리버인데 사실 아이리버 하면 예전에 이 MP3 플레이어 그리고 최근에 이북이라고 하는 전자책이죠.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 아이리버가 고음질의 플레이어를 신제품 3가지 정도로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아이리버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었는데 오늘은 또 SK텔레콤 쪽으로의 피인수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SK텔레콤이 일단은 LOI 그러니까 인수의향서를 좀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 아이리버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보고펀드 쪽에 이 아이리버 인수의향서 제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관계자 측 입장은 인수에는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 제출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리버 인수 전에는 일본계 음향기기 업체 그리고 SK텔레콤, 국내 사모펀드 등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이 아이리버를 좀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된 게 기존에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었던 SK플래닛 쪽에 이 플래닛을 통해서 영위했던 멜론이라는 사업 자체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 음원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좀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근데 이 아이리버 자회사 중에 이 음원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아직도 이 음원 서비스로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SK텔레콤 쪽으로의 어떤 이 인수전 참여 이 부분에 제시가 되는 강력한 어떤 근거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AK홀딩스인데요. AK홀딩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계면 활성제 도료 부문 쪽의 수요 증가 그리고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어떤 이 전체적인 캐파가 커졌다. 그리고 개선세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 백화점하고 유통 쪽은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이 저수익성에서 완전히 좀 탈피하는 현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부문 호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제주항공 시너지인데 일단 저가항공 산업은 이 기본 이 저가항공 산업은 다른 항공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좋아서 AK홀딩스의 어닝은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성장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제주항공 쪽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부분, 백화점이나 유통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명품관 오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신규 매수보다는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원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7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쌀 관련주 오늘도 강하네요. 대장주격인 Y젠터가 9% 강세이고 DI도 10% 이상 급등하죠. 신곡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사저표가 상한가 출발했는데 바로 만원대 주가를 돌파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현 주가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먼저 포스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한 일주일 만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등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뭐, 뉴스를 본다면 뭐, 철강석 가격이 인상하기 힘들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철강석 가격뿐이 아니라 일단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 인하, 상대적인 인하를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철강석뿐이 아니라, 석탄 요 가격 자체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뭐 원화 강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그렇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경기 지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세를 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0만 원 안착을 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30만 원 안착을 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조회표가 상한가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부터 뭐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요즘 사조회표의 그 주가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뭐 사조회표뿐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생선 통조림 쪽에 보신다면 트렌드가 연어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많이 보실 텐데요. 참치캔이 아니라 연어 쪽으로 해가지고 뭐 김치찌개 끓이더라도 뭐 연어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어 참치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조회표가 뭐 CJ하고 거의 뭐 1, 2를 뭐 간발의 차이로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어떤 뉴스가 나온 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원래 거래량이 또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탄력이 붙으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탄력이 안 붙으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빠질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 아침부터 갭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지금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싸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10%, 오로라가 11%, 이스타코가 13%, DI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몇 년 전에 나온 강남스타일이 25뷰를 돌파를 했다가 나오고 그죠, 유튜브에서. 그리고 싸이씨가 이번 6월 달에 신곡 발표를 한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전작은 썩 그 좋은 모습을 띄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신곡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 뭐 어떤 뭐 들어본 것도 없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임팩트한 이슈이긴 하죠. 하지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스타코, DI 뭐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 뭐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YG엔터하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죠. 오로라는 싸이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고요. 캐릭터 관련 사업에서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스타코하고 DI 같은 경우는 뭐 좀 관계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본다라면 단발성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오고 내일은 또 흘러내리는 모습. 뭐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반등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5,000원 주가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진칼이 갭상승하며 3% 이상 강세인데 1분기 실적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덕산 하이메탈은 1분기 어닝쇼크에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5% 이상 주가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주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유는 미국 쪽 기업 인수를 통해서 향후 기술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이고요. 2차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사실 이 디램 쪽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치킨 게임을 계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부분들은 정리가 됐고 인수될 부분들은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양사가 전 세계 디램 쪽에 탑 티어로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뭐 실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미국 바이올린 메모리의 PCLE 카드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상장 이후 18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일단 뭐 상승은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디램 쪽은 뭐 당분간은 조금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 종목 한질칼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 최근 트렌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좋다, 이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지속 성장의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이 서프라이즈한 실적 기록, 그리고 임대사업 부문과 여행정보 서비스로 이익률 자체의 개선, 그리고 호텔 부문 역시도 영업이익이 예상을 좀 하회는 했는데 3분기에는 증설효과와 인천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주가는 오늘 뭐 또 신고가를 작성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좀 붙기보다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포착할 때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이 좀 나왔죠.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가동률, 그리고 기존 추정치를 웃도는 단가 인하폭, 그리고 자회사 UMT의 실적 부진, 겹 악재가 지속적으로 돌발이 됐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렇다고 2분기에 과연 나아질 것이냐,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자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덕산하이메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IT 업종이 당분간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이 강한데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방문했다고 하죠.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한주도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 이상 오르고 있는 지난 금요일 주가가 4% 이상 급락한 바 있죠.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인지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원양자원 1분기 어닝쇼크의 하한가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 대표님 먼저 CJ E&M부터 살펴볼까요? 네, CJ E&M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네요. 2%대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하락한 다음에 뭐 그냥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싱가포르 테마섹 쪽에서 국내에 방문을 했고, 최근에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전통 투자,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나 부동산 쪽에 투자 비중이 높았더라면은 이번에는 미디어라든지 뭐 소비, 뭐 기술, 뭐 IT 쪽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국내 기업군 투자한 것을 본다라면은 뭐 서울반도체나 뭐 셀트리온 등 뭐 전체 자산 규모가 180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CJ E&M의 비중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CJ E&M 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CJ E&M은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진출을 합작을 하면서 좀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좀 수급 자체가 우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그 추가적인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뭐 급락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어떤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금요일에 그 신한지주가 급락이 한 걸 보고 어떤 뉴스를 찾아봤는데 뚜렷한 건 없었던 상황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그 48,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좀 악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47,800원 정도 안착한 거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다시 한 46,000원대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원양전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또 151억 정도 적자 전환됐다 얘기가 나왔죠.
좀 좋은 모습을 띠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전환사채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부담감, 그래서 재무적인 좀 얘기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군을 좀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전이 뭐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는 또 올라갔다가 다시 그걸 다 낙폭, 그 상승보다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내일 또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매물 지지 라인을 뭐 갭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르츠 종공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코스피 자율 반등이 진행 중이다. 무리한 매수는 자제하자. 정영훈 팀장, 20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 장세가 전망된다. 김혜란 연구원, 코스피 단기 박스권 1980에서 2030까지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요. 김현경 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지지 시 낙폭 과대 수출주에 관심을 갖되 1020원 이탈된다면 음식료, 전기, 가스, 철강에 관심을 갖자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SB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세한 전략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오늘 시장은 확실하게 좀 극명하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 반등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따라서 사는 전략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낙폭 과대 종목들은 좀 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들어서 오늘 첫 거래일인데 6월달에는 일단은 관심 종목군으로는 이제 월드컵이 이제 한 2주 뒤면에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 관련, 그리고 이제 방학이 또 시작이 되고요. 직장인들 휴가 시즌이 이제 또 6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요런 이제 관련 종목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관련 업종으로는 게임이나 여행, 카지노, 렌트카 업종 등이 좀 최선호 업종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살아남는 종목들을 매수할 것인가, 뭐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세 종목들, 관심 종목에서 버리지 마시고, 오늘 조정받는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논리목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만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낙폭에 따른 반등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자제하자,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극명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조금 강보 앞선에서 지금 상승의 어떤 바닥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또 금일 또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마 중국발 여파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 실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나오면서, 그런데 PMI 지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점 살펴본다면 너무 무리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하락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히려 변동성 장세가 매수 구간
즉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이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그거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IT 쪽인데요.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날로 잡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은 지금 한 달이 넘어섰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45,000을 드디어 넘었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서 신고가들을 계속 갱신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이 SK 하이닉스 왜 이렇게 가느냐? 예병군 멘토가 얘기해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이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 시장이 지금 모바일 D램이라든가, 지금 SD램의 가격 상향 안정화 추세를 그대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바일 D램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저항대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거래량상으로 보면 아직은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 속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46,000원대까지는 무난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6,000원에서 살짝 밀린다고 보시면 다시 46,000원대에서 44,000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밀어주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파시는 전략이 아니에요. 일단은 46,000원대 저항대에서 한번 일단은 가격적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없이 올라오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만약 지지를 받고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횡보가 좀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46,000원에서 한 번은 부딪혀서 44,000원 중반대까지, 즉 44,500원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계속 이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요 세 가지를 하반기에 역전할 섹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 보시게 되면, CJ E&M 오늘 강한 모습이고, 소리바다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실적과 더불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지금 소리바다를 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 또 12%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주로 주도주군을 형성해 가면서 가는 것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지금 어떤 떨어지고 있는 맥락이 별거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또 6월장 살짝 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밀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하시고, 변동성 장에서의 매수 기회를 나한테 지금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금 지난 것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하반기 주도주, 제가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제가 부산 대구 강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다시 짚어드렸는데, 왜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얼마 이상 가격대까지는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이 부산 대구 강연에서 강연에 참석하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전문가님께서 그까지 얘기를 하시면 보통은 그 밑에서 맞고 밀려서 우리는 수익도 제대로 못 보고 팔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목표가 하면 목표가까지는 거의 도달을 합니다. 왜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목표가 얘기하고 그까지 도달하기 전에 한 번씩 밀리는가 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신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배신, 자, 올라오는 구간에서 배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자, 그 가격대가 쭉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차익을 보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요동을 치고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것이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먼저 팔고자 하는, 즉, 여기서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SK하이닉스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의 그런 매수 가격대 접근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4,500원 이하대, 즉 44,500원 이하대라면 46,000원까지 일단 단기적 상승을 보고서라도 접근 가능하다. 그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쭉 살펴서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저항대를 모두 뛰어넘는 순간 SK하이닉스는 새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4만 원대의 장기적 저항대가 이렇게 뚫고 올라온 거죠, 그죠? 이게 2007년도에도 한번 돌파를 시도했었고, 그 세계 증시 화랑일 때죠, 그죠? 2006년도에도 한번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정도 되겠네요. 2005년도에도 연초에 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2011년도 때 또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돌파를 끝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요게 살짝 조정 주는 척 하더니 요게 돌파가 됐죠. 그럼 돌파가 된 순간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돌파가 된 순간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가고 있는데 요걸 차트를 조금 확대해 가 볼게요. 자,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램, 즉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타블렛 PC 등이 모바일 디램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들 스마트 기기를 쓰고 계시는 데다가 이 스마트 기기가 진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바일 디램 쪽입니다. 스마트 기기도 가만히 성장성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계속 진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타블렛 PC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바일 디램 가격들이 계속 상향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디램을 만드는 대다수의 반도체 업황들, 치킨 게임이 이미 끝난 상태죠. 치킨 게임이 끝났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는 품질 위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품질 위주의 쪽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순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쭉 좀 살펴보셔야 될 게 SK하이닉스인데, 이 SK하이닉스는 분명히 46,000원대에 한 번의 저항, 즉 가격 저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오든 그 점 참고하셔야 되는데, 44,500원대가 지지를 또 형성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44,500원대 이하에서는 담아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고 제가 어디까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군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군을 우리가 잡고 간다는 것,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 모바일 디램들의 어떤 활약, 그리고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 이것들이 SK하이닉스의 분명한 동사 주가에 도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SK하이닉스 얘기뿐만 아니라, 바로 주말 강연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온라인입니다. 10시 30분에요. 이 방송이 끝나고 한 30여 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10시 30분에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예병군 멘토, 그 사진이 이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옆에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제 바로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다 보니까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코를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날씨가 더워서 머리를 시원하게 지분 개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원한, 예병군 멘토의, 멘토링 제가 오늘 해드릴 테니까 10시 30분에 꼭 공개 방송에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0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비중 크게 빠지며 1% 이상 밀리고 있죠. 오늘 오후장까지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징조의 요소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